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안도감 때문에 초반의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막판에 좀 지수별로 엇갈리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FOMC의 금리 결정 후 오늘 주가 지수는 급등락을 보이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연준의 연방공개시정위원회 FOMC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또다시 동결키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가져다 준 하루였는데요. 오늘 개장 전 발표된 주택 관련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인 데 따라 오전 중 증시는 관망세를 유지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8월 주택 착공 건수는 2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전달보다 3%가 줄어든 113만 건을 기록해 116만 건이었던 예상에 미치지 못한 반면 선행지수격인 건축 허가 건수는 3.5%가 증가한 117만 건을 기록해 당초 2.5% 증가하리라던 예상을 상회한 데 따라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가지수는 FOMC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금리 동결 뉴스 이후에 급등락을 거듭을 했는데요. 연준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태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 위축에 따른 미국 증시의 변동성 증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 가운데 9명의 연준위원들 가운데 10명의 연준위원들 가운데 9명의 연준위원들이 금리 동결에 찬성을 했고 1명만이 반대했으며 이후 가진 옐렌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며 10월 중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소식에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바이오 업종을 비롯해 항공사와 유틸리티, 운송, 주택건설, 정유업종 그리고 금광 등이 상승했던 반면 지방은행과 보험사, 반도체, 카지노, 석탄업종 등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내린 2.21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크가 이제 2020년 유가에 대해서 좀 전망치를 내놨는데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할 거라고 전망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페크가 국제 원유 가격이 2020년까지는 배럴당 80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오페크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페크는 올해에는 배럴당 55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이후 매년 5달러씩 상승해 2020년엔 8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오페크 회원국들이 현재 유가 수준으로는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배럴당 70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입니다. 애플워치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에서 오류가 발견돼 OS 배포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힌 애플의 주가가 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통신업체 알티스가 미국 4위의 케이블 TV 서비스 업체 케이블비전을 총 177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뉴스로 케이블비전은 15%가 급등했고 인수업체 알티스는 1.2%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남성용 언더웨어 업체 헤인스 브랜드가 2% 상승했고 방위산업체 놀스럽 그로머는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0.6%가 상승했으며 미 3위의 약국체인인 라이레이드는 예상을 밑돈 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10%의 급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KKR은 약 4년 전 72억 달러에 매입했던 에너지 관련 자회사 샘슨 리소시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챕터 11, 즉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전주보다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전주 대비 11,000건이 줄어든 26만 4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7만 5천 건을 하회하면서 지난 7월 18일 이후 2개월 내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3,250건이 줄어든 27만 2,500건을 기록했고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청구 건수 역시 2만 6천 건이 줄어든 224만 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민간 경제기관 컨퍼런스가 발표하는 8월 경기 선행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 IT 업체인 자이오홀딩스의 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지수별로 좀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 거기에다 변동폭도 상당히 컸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 그러면 지수별로 저희가 자세히 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